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드리는 블로그 파이터 돈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은퇴 후 이후의 삶이 되게 막막하신 4050 세대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파이터 돈불, 너는 지금 20대밖에 안 됐는데 너가 어떻게 40대 50대 입장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궁금증을 자아내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 현재 나이가 한국 오리지널 나이로 29살이고 현재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녀도 없고 처자식도 없는 상태인데요. 근데 다만 직장 생활을 1년 해보고 자영업을 지금 1년 한 2개월 정도 했네요. 1년 2개월을 한 초보라면 초보겠지만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제 입으로 말을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산전수전은 겪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1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창업을 했을 때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그래서 4050 세대 분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달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 파악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평소에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직장에서 또는 두세 개의 직장에서 이직을 하면서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없었고 정답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우선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아직 퇴직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퇴직 이후의 삶을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하세요. 그게 좀 무책임하거나 준비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퇴직한 이후에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런 생각 자체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분들이 정말 태반이고, 물론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직장 삶도 살아가기 버거운데 그거를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냐, 걱정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열심히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니까 그냥 그거는 그때 가서 나한테 맡기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죠? 정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거나 퇴사 권고를 나올 때,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서 현재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부터 문제인데요. 그럼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 하냐? 가장 이상적인 테크가 뭐죠?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고문이사로 가가지고 한 달에 월급 세후 한 300-400 정도 받고 법인카드 한 200-300만원짜리 카드 받아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게 가장 샐러리맨 분들이 말로에 꿈을 꾸는 라이프지만, 근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몇 %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러신 분들이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있다. 그럼 보통 대부분 무엇을 하냐? 다양해요.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경비원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그냥 이직을 하세요.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다른 직장으로.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그냥 건물 조그마한 거 하나 사서 월세 받고 국민연금 좀 한 3-4년 일찍 땡겨 받아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면서 그냥 꾸준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평탄하게 일직선으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까지 해서는 제가 크게 건들 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삶도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막 또 많은 분들께서 퇴직을 하고 받은 퇴직금 있잖아요. 뭐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3억, 5억, 10억까지 받으실 텐데 그 돈으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세요.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자신이 한평생 모험을 담았던 업종이랑 유사한 비슷한 업종을 하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자신이 사무직을 보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카페나 음식점에 프랜차이즈가 되게 사람들이 많고 줄도 많이 서고 회전율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수억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창업 본사를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에 바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신은 창업을 했던 사업가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평생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세무 기장, 세금 신고하는 것도 몰라요. 왜? 저도 직장을 다녀봤지만 누가 다 해줘요? 경영지원관리부에서 다 해줘요. 연말정산부터 시작해서 종합소득세, 부가세, 세금에 관련 모든 거를 다 해주죠. 직장인들이 하는 게 있나? 그냥 자신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 민증 주는 거 이외에는 별다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크게 없었고 그리고 사람 다루는 법을 잘 몰라요. 저는 20, 30년 회사 생활을 해가지고 부하 직원들, 저 밑에 들어온 신입사원들 잘 다뤘는데요. 그거랑 다르죠. 신입사원들의 월급을 당신이 맞춰준 게 아니잖아요. 신입사원의 월급은 회사가 맞춰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신입사원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지 알바 개념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알바가 나간다고 한들, 신입사원이 나간다고 한들 내가 회사 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다만 내가 요 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직원이 나가거나 알바 한 명이 나갔을 때 그거를 메꾸는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 다루는 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부차적인 얘기고 가장 문제가 돈이 안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질 않아요. 그리고 많은 4050 분들께서 퇴직하신 분들께서 그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다른 업종을 창업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큰 착각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세요. 창업을 해서. 물론 뭐 내 돈이 수억 원 들어갔으니까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나 그냥 안정적으로 살래 하는데 직장인분들 20,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죠? 공휴일, 주말 가셨죠. 그리고 퇴근하고 9 to 6, 6시 이후에 저녁 있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휴가, 1년에 부여받은 연차를 모두 소진을 했죠. 자영업을 하는 순간 이 4가지 있잖아요. 4가지는 모두 포기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30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4가지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포기가 돼요? 포기 안 되죠. 절대 안 되지. 왜? 나는 주말에 평생을 쉬었던 사람인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주말에 안 쉬고 일을 하냐? 물론 뭐 한두 달은 하겠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문을 닫거나 알바나 직원들한테 맡기고 본인은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가겠죠.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가 힘들어도 월급은 나오죠. 당연히 보너스에는 편차가 있겠지만 직장이 힘들어졌을 때 그래도 자신이 받는 월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말 일을 못해가지고 감봉이 되지 않는 이상. 근데 다만 창업을 하면 자신이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져가는 돈이 없어요. 가져가는 돈이 없으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에요. 마이너스가 된다? 그때부터 사람 미쳐버리게 됩니다.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두려워지고요. 무서워지고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그 숱한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는데요. 그 어려움이랑 직장 다녔을 때 그 어려움이랑 창업을 할 때 그 어려움은 또 별개의 문제죠. 왜? 직장 다녔을 때 어려움은 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고 물론 승진을 어떻게 하냐에 하냐의 그런 고민이지
그리고 승진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일을 어떻게 하면 부장한테 과장한테 욕을 덜 먹을까, 이런 고민이지, 창업을 하게 되면 정말 생계의 문제예요. 생계. 자신이 잘못하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문제라고. 저 처자식들은 다, 제 자식들은 다 분가해가지고 열심히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창업을 했어요? 부양할 자식이 없는데 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창업을 하셨나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바로는, 첫째,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둘째, 사장 소리 들으면서 월클, 다시 말해서 월드 클래스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평생을 남 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좀 나도 남을 좀 종사시키면서 어디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를 느끼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세 번째,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데, 근데 다만 이 세 가지도 뭐다? 매출이 고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매출이 고정적으로 뒷받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뼈가 빠지게, 뼈가 으스러지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점을 꼭 인지하셔가지고 창업을 홧김에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한 가지 큰 꿀팁을 드리자면, 저도 최근에 깨달은 건데,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은퇴를 앞두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뭐 해먹고 살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태반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만약에 은퇴를 하고 자신은 일을 안 할 거다, 국민연금을 받고 퇴직금으로 생활을 할 거다라고 하면 제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다만 나는 꾸준하게 일을 해야 된다, 내 삶이, 내 경제적 형편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나는 일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은퇴 한 5년 그리고 10년 전부터 자신의 은퇴 노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해먹고 살아야 할지.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네, 너무 이르죠. 근데 그때부터 준비 안 하시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당장 내가 이번 달 생계비가 없어가지고,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나는 프랜차이즈 뭐든 차려서 빨리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사람이 주변 환경으로, 아니 돈으로부터 좀 쫓기게 되잖아요. 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수억 원을 까먹고, 수억 원을 까먹으면 뭐가 돼요? 그 다음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자신감 위축으로. 그래서 퇴직을 한 다음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번에 실패를 겪고 한 2억, 3억 까먹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안정적인 월급쟁이, 소규모 관리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점 꼭 인지하시고, 이번 영상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저도 지금 나이가 20대지만 감히 40대, 50대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바이니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도 1년 동안 100개가 넘는 블로그 관리대행 업종 사장님들하고 연락을 해봤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매주마다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 얻은 소중한 깨달음을 제가 공유해 드리는 것이기에, 좀 한 번쯤은 다시 영상 돌이켜 보시면서 좀 곱씹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